치맛자락만 보면 이렇게 남사스럽다 못해 파렴치한 짓을 하던 먼 옛적, 똥내나는 흙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똥파리 친구들과 함께 궁으로 입장하신 엠마 스톤. 한때 나름 부유했던 귀족 집안에서 요조숙녀로 자라고 있었지만 타짜가 되겠다고 하투판에 목숨 거신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먼 친척을 찾아 일자리를 구걸하러 오게 됐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땡만 잡으면 웃어버린 아버지 때문에 불행한 인생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운명을 받아들이려던 찰나 어쩌면 그녀의 몰락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지도 모를 먹잇감을 포착합니다. 그 먹잇감은 다름 아닌 영국의 여왕 앤. 18번의 임신 중 13번을 유산, 그리고 출산에 성공한 5아이마저도 잃게 되어 아이들 대신 18마리 토끼를 키우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비련의 여주인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녀가 감히 여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를 위해 곧 에비게일과 원수지간이 될 사라에 대해 짚고 갑시다. 사라는 에비게일과 그리 멀지 않은 친척 사이입니다. 덕분에 에비게일도 궁에서 일할 수 있게 됐을 뿐더러 사라가 그녀를 개인 하녀로 두면서 밑바닥 그 자체인 왕궁의 다른 하녀와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라는 궁의 다른 인사와 비교해 영향력이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왕의 뜻을 전달하고 여왕의 결정권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말의 여자였던 그녀가 이렇게 강한 힘을 얻게 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앤 여왕의 총애를 온몸에 받고 있던 말버러 공작부인 사라. 사라는 그녀의 총애뿐 아니라 욕정까지 받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비게일은 그 엄청난 약점을 얼떨결에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녀는 교묘하게 여왕의 눈에 들기 위해 수작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역겨운 하룻밤을 만끽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관계를 사라가 눈치채게 되고 여왕의 최애가 되기 위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왕에게는 늘 총애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총애와는 조금 다른, 심지어 신하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 두 인물은 여왕의 가장 아끼는 또는 가장 좋아하는 친구 또는 몸종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가장 눈에 띄는 껍질의 일부일 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이 준비하신 궁정의 만찬은 그것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가장 청승맞은 공작새들의 짝짓기를 연상케 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왠지 전혀 조화롭지도 않고 부자연스러운 동작들의 연결을 보여주며 대단한 춤사위라도 선사하는 듯한 저 자신감 넘치는 표정. 이 장면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뭐야? 라고 이해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저 실실 웃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단지 괴짜스러운 유머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여왕을 위한 만찬 테이블 같은 구조를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메인 코스라도 된다는 듯이 여왕에게 선보이는 외계스러운 커플 댄스. 여왕을 위한 파티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과연 저런 춤이 궁전에서 유행했을지에 대한 의문이겠지만, 중요한 건 여왕을 위해 춤을 열심히 추다가도 여왕이 갑자기 노하시면 음악과 함께 모든 게 멈춘다는 거겠죠. 그녀가 갑자기 화를 낸 이유는 곧장 밝혀집니다. 아니, 밝혀지기 전에도 당연히 질투 때문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왕이 가장 아낀다는 것은 보살핌과 우대를 받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녀가 명하기 전까지는 춤조차 마음대로 춰서도 안 되겠죠.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더 페이버릿은 대부분의 등장인물을 실존 인물로 하지만 그만큼 역사에 대한 각색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앤 여왕이 레즈비언이었다는 얘기 또한 속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역사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역사 속 인물들의 일상 속에 왠지 매우 음흉하고 비열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페이버릿은 그 상상력이 독특한 스릴의 순간으로 변하고 또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릴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다시 코스 요리로 돌아가 이번엔 에비게일의 교활한 궁정 생활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애초에 사촌의 도움이 없었다면 왕실 내의 일개 하녀로도 일하지 못했을 판에 그녀는 항상 은밀하게 주도권을 쥐기 위해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참 발랄하게 야비한 짓을 일삼게 됩니다. 여왕에게 꼬리를 치고 마샵 남작도 꼬셔보고 할리 당수와 은밀한 동맹을 맺음과 동시에 할리의 접근을 사라에게 알려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양 행동하면서도 야무지게 여린 척 재주까지 부립니다. 모두에게 쉽진 않겠지만 요즘 젊은이들과 달리 자신의 적성을 빠르게 찾아버린 그녀는 가뿐하게 사다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다리를 올라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늘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던 분위기와는 달리 항상 남이 원하는 것만을 고민 없이 주고 있는 에비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일부분인 장면 속 순간들은 자주 어이없는 헛소리를 들려주고 있지만 Did you just look at me? Did you? Look at me! Look at me! How dare you! Close your eyes! Your Majesty, what happened to your dress? Wolves. 전체를 보고 나면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의 초반에 언뜻 보기 유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리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 장면이죠. 경마도 경견도 아닌 오리 경주는 처음이라 흥미롭네요. 달리는 오리 말고도 왕실 바깥에 사는 백성들의 밥그릇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유력 인사들의 익살스러운 모습도 재밌는 광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내막은 너무나 어두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작은 오리들이 1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자신의 오리를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우리 장군님. 이 장면 이후부터 영화가 끝날 때까지의 벌어질 일들을 슥 훑어주는 듯한 이 오리 경주는 아무래도 최애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에비게일과 사라,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등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멍청한 오리의 심세와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이죠. 추가로 에비게일이 장난삼아 밟고 있는 이 가엾은 토끼도 천부적인 상하관계를 잔인하게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페이버릿이라는 유쾌할 것만 같았던 영화 속을 보면 웃음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영화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 많은 스포를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스포가 꽤 많다고 느껴졌을지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도 영화를 보지 않고 리뷰를 보신 분들의 감상하는 재미가 반감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꼭 영화 전체를 봐야만이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영상 여태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